호남의 한 고을에 최씨 성을 가진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여인 호랍이었는데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딸에는 이름은 콩쥐라고 했고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무척 착했답니다. 시집갈 나이인데도 집안일 치덕거리하랴 아버지 성기라 해서 눈코 뗄 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서 새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의붓동생 하나가 딸려왔습니다. 이름을 팥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생김새는 의붓언니를 닮았지만 마음씨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생김새는 꼭 쌍둥이 자매 같은데 마음씨는 왜 그렇게 다르고 하면서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리고 팥쥐는 살짝 곰보였습니다. 팥쥐는 심술궂고 표독하고 시기심이 많기로는 그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심술보가 딸의 심술보보다 조금 더 큰 것 말고는 어머니와 딸의 성깔은 아주 흡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를 여러 가지로 못살게 굴었습니다. 팥쥐의 나이가 콩쥐보다 1살 적었는데도 아이고 어린 것, 이 귀여운 것 하면서 놀게만 두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 굳은 일, 험한 일은 무슨 일이든 콩쥐에게만 시켰습니다. 물 깃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온갖 일을 콩쥐에게 도맡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새어머니는 일 하나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콩쥐야 땔감 해와, 콩쥐야 군불 지펴, 콩쥐야 이불 깔아 이렇게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어머니는 콩쥐가 깔아준 이불을 덮고는 팥쥐와 함께 쿨쿨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콩쥐는 군소리 한마디 없이 새어머니를 썸겼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나 다 했습니다. 정성껏 힘써서 해내곤 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를 불리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그러자면 미리미리 많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익혀야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봄 농사 짓기를 해야겠다. 콩쥐는 저 산빛 아래 돌밭을 갈고 팥쥐는 문 앞에 채소밭을 갈아라. 오늘 해안으로 다 맞춰야 돼. 그러면서 팥쥐에겐 손잡이에 천이 감긴 쇠 호미를 주고 콩쥐에겐 나무 호미를 주었지 뭡니까. 산빛 아래 가파르게 붙은 수수밭 앞에 섰을 때 콩쥐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큰 바위 뚫이 드문드문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잔돌들이 지천으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콩쥐는 이를 안 다물고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호미 끝이 몇 번 돌뿌리에 부딪히자 날이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쪼아대자 자루가 동강났습니다. 콩쥐는 큰 돌을 주워서 그걸 호미 삼아서 밭을 갈았습니다. 돌뿌리에 부딪힌 손등에선 피가 번졌습니다. 흙 속에 돌을 뽑아내다가 긁혀서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콩쥐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새인가 익은 산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콩쥐를 달래듯이 서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짹짹짹 힘내라 콩쥐야. 참새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받아서 삑삑삑 맥새가 소리했습니다. 그러자 오목눈이 무리가 합창을 했습니다. 베베베베베베 노래에 맞추어서 춤추는 새도 있고 그중 몇 마리는 콩쥐 등이며 어깨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새들아. 콩쥐는 그 덕분에 일을 더욱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콩쥐는 그들에게 자기가 먹을 점심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주먹도 안 될 수수밥이었지만 제 몫을 줄이고는 새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이것뿐이란다. 너희도 조금 먹으렴. 그걸 받아먹던 새들이 푸르르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곤 다들 이내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부리마다 산 나무 열매를 물고 왔습니다. 고이염도 있고 개암도 있었습니다. 도토리를 물고 왔는가 하면 밤도 물고 왔습니다. 그걸 모두 콩쥐 치마폭에 쏟아놓았습니다. 콩쥐는 그걸 만나게 새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콩쥐에게 밤껍질을 벗겨주는 새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고 다시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먹다 남은 열매는 주머니에 챙겨두고서 해가 저물기까지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그 새도 새들은 짹짹짹 삑삑삑 베베베베베베 콩쥐 주변을 맴돌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론 밭을 갈기는 너무 벅찼습니다. 새떼기 중에서 한 떼기도 갈기 전에 해가 기우는 것이었습니다. 콩쥐는 기가 찼습니다. 이를 어쩐담.
못다 맞히면 어머니께서 꾸중하실 텐데 거기다 매질까지 당할 것을 생각하니 와락 눈물이 솟았습니다. 새들아, 새들아, 어쩌면 좋니? 울먹이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새들이 밭에 다 함께 푸르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리로 흙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수십 마리 새가 달려들어서 흙을 파고 돌에 물어다 버렸습니다. 무거운 돌은 두 마리가 마주 물고는 내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박힌 돌은 서너 마리가 힘을 합해서 조아내기도 했습니다. 잘 안 파지는 굳은 흙은 너댓 마리가 한꺼번에 발길질로 헤집어 버렸습니다. 한둘 셋. 이렇게 호령을 치면서 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지나서 새떼기 밭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잘 가거라. 고생했다. 잘 가거라. 콩쥐와 새는 이렇게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콩쥐는 먹다 남은 나무 열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살인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팥쥐야, 문 열어줘. 팥쥐는 방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팥쥐야, 이 열매 줄게. 문 열어다오. 팥쥐는 울 너머로 열매 주머니부터 먼저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문을 따주곤 뒤도 안 보고 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콩쥐 뒷꼭지를 새어머니의 불호령이 후려쳤습니다. 내 인연 밭되기 하나 매라는데 해가 저물다니. 게으르기 짝이 없는 것. 어머니, 새떼기 다 매었답니다. 콩쥐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나무 호미로는 어림도 없지. 거짓말쟁이야. 정말이에요. 어머니. 새어머니는 그 길로 밖까지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새어머니는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새떼기 돌밭이 말끔히 갈아 엎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돌도 남김없이 치워져 있는 게 아닙니까? 줄치어서 밭을 쫀 탓에 새들의 발자국이 그림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토록 서름받으며 콩쥐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고운 마음씨는 독도여 보이기만 했습니다. 고운 콩쥐. 착하지, 우리 콩쥐. 마음이 비단이야, 우리 콩쥐. 이웃 사람들은 누구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옆에서 듣는 팥쥐의 심보는 점점 더 비뚤어져 갔습니다. 지까짓게. 바보 멍청이인 주제에 눈을 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에서 잔치를 치른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콩쥐 어머니의 친정이라 외숙부들이랑 외사촌들이 꼭 다녀가라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외사촌 언니가 시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넌 안 돼. 일거리가 너무 많아. 팥쥐와 내가 다녀올 테니 너는 그동안 일을 해야 돼. 그게 해 안으로 끝나면 와도 좋아. 그러면서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시켰습니다. 첫째, 배 한 피를 다 째라고 했습니다. 둘째, 겉벼가 석섬인데 오늘 아로로 다 말려서 찌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새어머니는 팥쥐를 앞세워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하루 해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른 셋이 달라붙어서 사흘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콩쥐도 기가 찼습니다. 신부 모습으로 차려입은 언니가 보고팠습니다. 외숙부들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께 무척 귀여워해 주실 텐데 일을 어쩌나. 그러나 콩쥐는 눈물을 닦고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덕석을 마당에 깔고는 겉벼를 말리려 들었지만 힘에 부찼습니다. 겉벼가 담긴 가마니가 너무나 무거워서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꽁꽁 힘을 쓰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컥 울음이 솟구쳤습니다. 가마니 윗머리가 젖었습니다. 뚝뚝뚝 연달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수백 마리의 큰 새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가마니를 헤집고는 겉뼈 나다를 입으로 물고는 햇살 바른 곳에 널린 덕석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곤 다들 그 위에 둥그랗게 모여들어서는 날갯짓을 해댔습니다. 부채질이나 하듯이, 아니 풀무질을 하듯이 쌩쌩 바람이 일었습니다. 햇빛은 강하고 새들의 날갯 짓바람은 새속 겉뼈는 삽시간에 말랐습니다. 다 마른 겉뼈를 아라리 새들이 좋아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사람 손으로 방아를 찌는 거나 마찬가지로 흰 쌀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또 그 위에 둥글게 날면서 날갯짓을 유관술에 해댔습니다. 벗겨진 겹껍질은 뜰 바깥 두 칸으로 날아가 이내 수북이 쌓였습니다. 덕석에는 흰 쌀만 거득하니 작은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새들이 나달마다 물어다가 가마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떼가 다들 힘을 합치니까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새에 끝이 났습니다. 콩쥐는 뜻듯이 기뻤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새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갓 벗긴 쌀 나달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말했습니다. 안 되지, 내 새엄마가 너다를 다 세어볼 텐데. 그러면서 물만 얻어 마시고 뿔뿔이 사라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필씩이나 되는 배짜는 일을 어떻게 하죠? 배틀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쿠, 내 새끼, 콩쥐 왔구나. 그러시면서 반겨주실 내 할머니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래도 콩쥐는 물레에 실을 감았습니다. 바디질도 시작했습니다. 덜커덩, 덜컹, 덜커덩, 덜컹, 쓱싹쓱싹. 한참을 애썼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 기나긴 한 피를 다 짠단 말입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토해졌습니다. 물레야, 물레야, 나 좀 도와주렴. 바디야, 바디야, 나 좀 도와주렴. 눈물을 흘리면서 콩쥐는 빌었습니다. 뚝뚝 큰 구슬 같은 눈물방울이 세 방울씩 물레에 또 바디에 떨어지자마자 아, 이건 힘입니까? 물레와 바디가 절로 제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뭡니까? 쓸쓸히 시렁, 쓸쓸히 시렁. 찰컥척, 찰컥척. 놀란 콩쥐는 손을 떼고 바라보고만 있는데 배틀은 알아서 척척 천을 짜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콩쥐는 먼 훗날에는 어떤 기운에 의하여 천이 저절로 짜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동안 단숨에 한 필이다 짜졌습니다. 물레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긴 피륙을 둘둘 말아서 폭에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틀 다리가 마름질을 하고 용돌이가 가위질을 하고 바디가 바느질을 하면서 금세 콩쥐에게 치마 저고리 한 벌을 해 입혔습니다. 예쁜 버선도 만들어 신기고 깜찍한 꽃신도 한 칼레 만들어 신겼습니다. 그것은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콩쥐는 새 옷, 새 신발로 단장하고는 외가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중천에서 조금 서쪽으로 기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고을 동원이 있는 외가 마을에 거의 다 와서 콩쥐는 개울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껑충 뛰는데 난데없이 풍악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뚜 하고 아쟁이 울렸습니다. 삐 하고 피리가 울렸습니다. 쾅당 하고 신이 울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새로 부임하는 굴 원님의 행차였습니다. 갖가지 색깔의 깃발이 구름처럼 날리는 가운데 젊은 원님은 말 위에 높이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콩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팔적팔적 재빨리 징검돌 위를 뛰었습니다. 마지막 돌을 밟는데 그만 마음이 급해서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서술의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아차 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콩쥐는 내쳐 뛰었습니다. 손을 살짝이면서 잔치판이 한창인 외가 우란으로 도망쳤습니다. 젊은 원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처녀가 달아나는 뒷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보았습니다. 얼핏 본 얼굴이 너무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달리는 뒷모습이 너무나 깜찍하다고 여겼습니다. 젊은 총각원님은 잔치집에 다다라서는 시종꾼이 들고 온 외짝 신발의 주인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가 슬쩍 남 못보게 한쪽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그 신발 내 거요. 발을 디밀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디미니까 발가락만 겨우 들어가긴 했지만 예쁜 꽃씨는 금세라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 거짓말쟁이 발가락을 비틀어라. 원님이 호령했습니다. 그 뒤 새어머니는 그 때문에 한참을 절룩대며 걸어야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물러서자 이번엔 팥쥐가 나섰습니다. 제 씨는 저고리 옥사패 감추고는 꽃신을 신으려 들었지만 허사였습니다. 발이 이만큼 크진 않아도 겨우 발바닥까지만 들이미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꽃신이 또 찢길 듯하자 젊은 원님은 또 크게 호통쳤습니다. 저 아이도 발가락 하나를 비틀어라. 꽃신 주인도 아니면서 어미처럼 거짓말하다니.
그래서 팥쥐도 한참을 절름발이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 틈에 외할머니가 콩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외손녀가 아까 한쪽만 맨발로 뛰어왔다오. 신발은 주인을 찾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신발코에 매달린 꽃치레가 앙증스레 예뻤습니다. 그 때문에 콩쥐의 아름다움은 더 한층 돋보였습니다. 원님은 활짝 웃었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움지고 외할머니께 콩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콩쥐가 원님의 새댁으로 가고 난 뒤부터 팥쥐는 심보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도 원통하다면서 가슴을 찼습니다. 팥쥐 내가 거기로 시집을 가야 하는 건데 그렇게 악을 쓰고 용을 쓰고 하다가 드디어 두 사람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며칠을 쑥덕대던 팥쥐는 원님 댁으로 콩쥐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반가이 맞았습니다. 새어머니 안부도 묻고 아버지도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동생을 묵어가게 하면서 잘 대접했습니다. 배달은 형제지만 어쩌면 그렇게 닮았느냐고 원님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러자 팥쥐도 옛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언니 나 용서해줘. 그렇게 고개까지 숙여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으나 날씨는 찌는 듯이 무더웠습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뒤란의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연못가에서 동생은 치마 저고리를 벗고 소곡 바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시원해. 언니도 같이 해.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처에는 마침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콩쥐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덤불 속에 숨었던 새어머니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팥쥐하고 둘이서 콩쥐를 깊으나 깊은 연못 속으로 떠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콩쥐는 비명소리도 미처 못 지르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팥쥐는 그 길로 언니처럼 꿈을 잊고 차리고 해서는 원님에게로 갔습니다. 보기에 꼭 팥쥐, 아니 콩쥐 같았습니다. 원님이 팥쥐의 곰보 자극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얼굴이 조금 억나 보이는데. 팥쥐는 콩쥐 목소리로 천연술에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아까 팥을 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핏에 얼굴을 찢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팥쥐는 요상하게도 콩쥐 행세를 하면서 원님 댁 안방마님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못 속의 콩쥐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하얀 연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원님은 틈만 나면 그 연꽃 너무나 아름다움지고 그러면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말고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팥쥐는 문득 연꽃에도 시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니 그 꽃이 콩쥐 죽은 넋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님이 하도 애지중지하니까 어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원님이 육고일로 나간 틈을 타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어느 날 이웃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원님 댁으로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불씨를 담아가기 위해서 아궁이 속 잿더미를 헤집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잿더미 속에 큰 구슬알이 묻혀있지 뭡니까? 할머니는 얼른 그것을 치마폭에 싸서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에 담아서 방 안 괴짝 위에 모셔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환히 빛나는 구슬 덕택에 온 방안이 다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양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밤중에 뒷간에서 돌아와서 방문을 여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새댁이 얼른 구슬 안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은 긴가민가 했는데 다음날 또 다음날 뒷간에 다녀올 적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새댁의 치맛자락은 매번 연기처럼 구슬 안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새댁이 구슬 안으로 사라지자 이내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콩쥐랍니다. 팥쥐에게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답니다. 지금 팥쥐가 원님의 마님 노릇을 하는 거랍니다. 제발 이 일을 원님에게 알려주세요. 부탁이에요. 할머니는 다음날 원님을 청해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서 원님께 바쳤습니다. 원님이 젓가락을 잡는데 한쪽은 길고 한짝은 짧았습니다. 그 참에 젓가락짝이 안 맞을고 원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슬 안에서 또렷이 귀에 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젓가락 자간 맞는 건 알아보시면서 왜 당신의 짝이 틀린 것은 몰라보십니까? 아, 그것이 자기의 진짜 짝인 콩쥐의 소리임을 알아차린 원님이 구슬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곤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요 당신이? 그러자 이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득 구슬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쓰고는 구슬 안에서 사르르 콩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아주 완연했습니다. 구슬은 콩쥐의 꽃다운 넋이었습니다. 원님이 그녀의 외가에서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콩쥐는 되살아난 것입니다. 꽃신도 가지런히 신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베텔도 물레도 바디도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새들은 포롱노롱 날개춤을 추고 베텔과 물레와 바디는 어깨춤을 추어댔습니다. 원님 댁에서 또 한 번 잔치가 열리던 날 팥쥐와 그 어머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들 잔치를 즐기는데 목에 칼을 쓰고 다리에 족쇄를 찬 팥쥐와 그 어미는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두 사람은 함께 숨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시꽃이 두 송이 피어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